여기 폴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기 담당 책임자에게 직접 제작을 맡긴 다큐멘터리 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폴란드 국방부가 강제로 시청하게끔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영상의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무기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영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폴란드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져요. 폴란드 국방부의 넓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퍼져나가죠. 작은 소리라도 크게 메아리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들도 그렇죠.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어요. 저는 아나스타샤 코발스키예요. 여기서 조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세심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내리는 선택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매일 아침 이 복도를 걸을 때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할아버지는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특별한 느낌을 주셨어요. 좋은 시절을 이야기할 땐 목소리가 힘이 넘쳤고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땐 목소리가 슬프게 가라앉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1944년의 일이었어요.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중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힘든 시간을 겪었던 때였죠. 아나스타샤, 할아버지가 낡은 갈색 안락의자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단다. 그러곤 할아버지의 친구 말에게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곤 했죠. 마렉은 군인이었는데 꼭 필요한 순간에 무기가 고장나서 전사했어요. 마렉은 목숨을 걸고 총을 믿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손을 약간 떨곤 하셨어요. 하지만 그 무기는 충분히 좋지 않았단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총이 걸려버렸지.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 발밑에 앉아서 마렉과 다른 군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저는 커서 우리 군인들이 제일 좋은 장비를 가질 수 있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저 어린아이의 꿈으로 생각하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하지만 그 약속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저는 그 약속을 안고 이 중요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지금 저는 폴란드에서 수년 만에 가장 큰 군사 장비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정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좋은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독일이나 미국의 군사 장비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국 장비를 선택했거든요. 맞아요, 한국이요. 군사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나라지만 아직 독일이나 미국처럼 대규모 전쟁에서 테스트된 장비는 없죠.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끊이질 않아요. 미쳤나 봐? 왜 한국 장비를 믿어? 독일 탱크가 있는데 미국 장비는 검증됐잖아.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 이런 의심들이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계속 걸어가요. 몇 달 동안 저는 이 한국 장비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어요. 수천 페이지의 기술 문서를 읽고 수백 개의 테스트 영상을 받고 답변하기 지겨워할 만큼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장비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장비예요. 예를 들어 K2 전차는 우리 지형과 기후에 딱 맞아요. 다른 전차들보다 우리 강을 쉽게 건널 수 있고 숲속에서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추운 겨울도 잘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한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란 쉽지 않죠.
가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장비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할아버지의 기억에게 물어보죠. 대답은 항상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와요. 아나스타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믿어라. 마렉이 자신의 무기를 믿었던 것처럼. 다만 이번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렴. 내일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제 동료들은 제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 모든 폴란드 군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에요.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메아리를 남겨요. 그 소리가 제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간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고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이번에는 폴란드 군인들이 장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결코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의 기억에 갚아야 할 마음이고 마렉에게 그리고 폴란드에게 지켜야 할 저희 약속이에요. 제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 들어서며 가죽 폴더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반짝이는 테이블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밝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곧바로 군사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코왈스키 씨, 리드 엔지니어인 김 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 사양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는 영어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자리에 앉았어요. 물론이죠. 라고 답하며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김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진에는 폐허가 된 도시가 찍혀 있었는데 건물들은 잔해가 되어 있었고 거리엔 온통 파편들로 가득했어요. 이 사진은 1953년 서울이에요. 우리 수도죠? 그가 설명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이후 찍은 사진입니다. 모든 걸 잃었죠. 집도 공장도 학교도 다 사라졌어요. 그 사진은 마치 전쟁 후의 바르샤바 사진을 떠올리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사진들과 너무 비슷해서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울을 보세요. 다른 엔지니어 박 씨가 말하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같은 도시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넓은 도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세웠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셨나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가장 젊은 엔지니어인 이 씨가 설명했어요. 미국, 유럽,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지원해줬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입니다. 폴란드의 방위 필요성에 대해 들었을 때 저희도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이미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처럼 저희도 강한 이웃을 두고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강해지는 것,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할 때 우리 군인들은 가족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친구 마렉이 불량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일이 떠올랐고 최고의 보호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폴란드 군인들이 생각났어요.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군사 장비 조달 회의와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팀은 전쟁을 겪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고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극한 상황에서 장비를 테스트한 방법과 폴란드의 요구에 맞게 장비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박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에 머무르며 여러분 팀과 함께 일하고
폴란드의 기후와 지형에 맞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할 겁니다. 마침내 폴더를 열어 기술 사양을 확인하기까지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처음엔 회의에 회의적이던 제 동료들도 이제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비즈니스 미팅이라기보다는 마치 가족 모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더 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두 나라의 협력에 관한 일이었어요. 한국 팀은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역경을 함께 이겨낸 파트너로 보고 있었죠. 하루를 마치고 메모를 정리하며 한국 장비를 고려한 제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팔고자 하는 건 단순한 탱크나 포병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폴란드가 더 강해지도록 돕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함께 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떠나기 전 김 씨는 작은 선물을 제게 건네줬어요. 예쁜 책갈피였는데 한국 속담이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김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죠. 저는 그 책갈피를 책상에 두고 이 뜻밖의 만남을 떠올리곤 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한 경험에서 가장 강한 파트너십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만남이었죠. 두꺼운 울 코트를 몸에 더 꽁꽁 둘러맸어요. 얼굴에 또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닥쳤거든요. 아직 폴란드 시골엔 아침 해가 뜨지 않았지만 저희 팀은 벌써 오늘 중요한 장비 시험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커피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어두운 겨울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죠. 영하 15도입니다. 보이치크 중위가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런 날씨가 딱 전차 시험하기 좋죠.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묻어 있었어요. 제 동료들 중에는 아직도 독일이나 미국 장비 대신 한국 장비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켜고 한국 파트너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희가 제공한 새로운 겨울 군복을 입고 있었죠. 두툼한 폴란드 군용 코트와 부츠까지. 이 얼음장 같은 추위에도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코발스키 씨.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 김 씨가 말했어요.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흩어졌죠. 언제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장은 3km 정도 펼쳐져 있었어요. 깊은 눈더미, 얼어붙은 언덕, 그리고 지늘기 얼어붙은 험난한 지형까지 어떤 전차라도 한계를 시험하게 될 곳이었죠. 저 멀리엔 표적 연습장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특수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K2 전차가 앞으로 나아가며 엔진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텅 빈 들판에 울려 퍼지며 제 가슴까지 울리더라고요.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온 거죠. 제가 이 일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하라. 버짓게 약속했던 모든 것이 이 시험에 달려 있었어요. 저온 시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무전기로 말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엔진이 돌기를 기다렸죠. 엔진은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 이건 좋은 신호였어요. 일부 전차는 극한의 추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K2는 따뜻한 봄날처럼 매끄럽게 작동했거든요. 그 후 2시간 동안 전차는 기본 동작 테스트를 받았어요. 언덕을 오르고 도랑을 건너고 깊은 눈을 헤쳐나갔죠. 제 클립보드는 K2가 하나씩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체크 표시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연못을 미끄러지지 않고 건너는 모습을 본 보이치크 중위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심장을 먹게 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고속 회전 테스트 중이었는데 날카로운 아침 공기를 찢는 듯한 깊은 갈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전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춰섰어요. 조종석 안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새하얀 눈 위로 검은 액체가 새어나오는 게 보였죠. 유압 시스템 고장입니다. 운전병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추위가 실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걱정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폴란드 겨울 조건에서 한국 장비가 고장나는 것 말이에요. 몇 년간의 노력, 저의 명성,
모든 것이 발밑에 얼어붙은 땅처럼 멈춰버린 듯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 엔지니어 팀이 구조팀처럼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도구를 챙겨 전차로 달려갔고 추운 날씨에도 옷을 더 챙겨 입을 생각조차 안 했죠. 김 씨가 팀을 이끌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코발스키 씨, 정비소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했어요. 곧 휴대용 히터가 전차 주위에 설치됐고 밝은 작업등이 주변을 비췄어요. 한국팀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들의 손은 추운 날씨에도 빠르게 움직이며 패널을 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가 처음 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나갔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눈은 더 세차게 내렸지만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이어갔고 뜨거운 커피와 샌드위치만 잠깐 받아들일 뿐 수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유압 시스템을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봤죠. 한국에서는 겨울에 산에서 장비를 테스트합니다. 김 씨가 손을 떨지 않고 작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폴란드 겨울은 다르네요. 특별합니다. 적응해야겠죠. 해가 저물어가며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침엔 회의적이었던 폴란드 동료들이 한국 팀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작업등을 들고 도구를 가져다 주며 현지 조건이 장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죠. 두 팀은 서로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적과 존중으로 협력하며 함께 일했어요. 마침내 무려 14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김 씨가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자부심도 느껴졌죠. 유압 시스템을 보강하고 이 온도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전차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었고 이번엔 아무런 갈리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시험장을 가로지르는 전차를 보며 한국과 폴란드 양쪽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어요.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두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헌신의 증거였죠. 그날 밤 따뜻한 사무실에서 램프 불빛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파트너십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눈밭에서 몇 시간씩 서서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있었죠. 할아버지도 그런 헌신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눈 속에서 끝없이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호텔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다음 날 아침은 맑은 하늘로 시작됐어요. 어제의 폭설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라 반가웠죠. 테스트 장소에 일찍 도착하니 추운 날씨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팀장인 김 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한 K2 전차로 불렀어요. 코왈스키 씨, 그가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밤새 우리가 작업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가 가리킨 전차의 여러 부분들은 밤사이 수정된 상태였어요. 그의 손은 아직도 추위에 빨갛고 거칠어 보였죠. 엔지니어들은 폴란드 겨울에서 전차가 더 잘 작동하도록 기발한 변화를 주었어요. 추위에 약한 엔진 부품에 추가 보호 장치를 달았고 얼지 않는 오일과 액체로 교체했어요.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도 저온에서 더 잘 작동하게끔 조정했더라고요. 우리가 폴란드의 날씨 패턴을 연구했어요. 김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폴란드 겨울은 한국과 다르더군요. 눈도 많고 얼음도 더 심해요. 그래서 그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한국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 한국 전차예요. 곧 제 동료들이 도착했는데 다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가장 회의적이었던 노비츠키 대령이 팔짱을 끼고 다가오면서 말했죠. 그래서 코왈스키 당신의 한국 친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고쳤다고 전차가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테스트는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됐어요. 첫 번째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을 때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제 그 소리는 달랐어요.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소리였어요. 전차는 눈 덮인 지면을 완벽하게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잡음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우린 점점 더 어려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전차는 가파르고 얼어붙은 언덕을 오르고 얼어붙은 하천을 건너며 깊은 눈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시간마다 K2는 엔지니어들이 약속한 대로 완벽히 작동했어요. 제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놀람, 그 다음은 존경, 마지막엔 흥분으로요. 심지어 노비츠키 대령도 전차가 얼어붙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걸 보고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엔 폴란드와 한국 팀이 한자리에 앉게 됐어요. 평소엔 나눠 앉던 팀들이 이제 하나로 섞였죠. 또 다른 회의적이었던 비스니에프스키 소령이 김 씨에게 전차의 수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질린스카 중위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폴란드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저기 비스니에프스키 소령이 제게 말했어요. 손에 든 커피 잔으로 손을 녹이며 처음엔 이 협력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이야. 그는 한국 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이해하고 있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팀은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많은 성공적인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눈 덮인 테스트 장소에 긴 그림자가 들이오는 걸 보며 K2 전차가 그날 마지막 주행을 마치는 걸 지켜봤어요. 전차는 마치 원래부터 폴란드의 겨울에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힘차게 움직였죠. 김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약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이제 폴란드가 국방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돕는 게 그 은혜를 갚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 말에게 이야기 그리고 폴란드가 혼자 견뎌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과 폴란드 팀이 함께 일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기술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과거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전차가 출발 위치로 돌아오고 엔진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감 있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깨에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헌신적인 엔지니어들에 대한 믿음이 옳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군사 장비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두 나라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함께 쓰고 있었던 거죠. 나토 훈련을 앞둔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시험받는 날이었으니까요. 나토에서 보낸 초대장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한국 전차가 세계 최고 장비들과 함께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죠.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우리를 증명할 순간이었거든요. 시험장은 폴란드 북부의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했을 때 땅 위엔 가벼운 서리가 내려 풀밭을 밟을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각국의 전차들이 전투 준비를 마친 거인들처럼 줄지어 서 있는 걸 지켜봤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들은 짙은 초록색 도색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고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사막색으로 강력해 보였어요. 폴란드의 산림 위장색으로 칠해진 우리 한국 K2 전차들도 조용히 대기 중이었죠. 긴장돼요? 팀원 중 한 명인 마리아가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대답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생각하니 긴장이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나토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새벽에 시작됐어요. 각 전차는 진흙투성이의 들판을 건너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여러 거리의 표적을 맞춰야 했어요. 독일 레오파드 전차가 먼저 나갔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움직임은 좋았지만 지늘기 많은 언덕에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가 나갔는데 힘은 넘쳤지만 진흙 때문에 예상보다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요. K2 전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지켜보는데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은 긴장한 얼굴로 집중하고 있었죠. 전차가 진흙밭에 진입했을 때 그동안 겨울밤마다 궂은 날씨를 대비해 트랙과 서스펜션을 조정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K2는 진흙 속에서도 매끄럽게 나아갔고 특수 설계된 트랙 덕분에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언덕에 도달하자 저는 마리아의 팔을 꽉 잡았어요. 다른 전차들이 애를 먹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K2의 고급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했어요. 우리는 폴란드의 겨울 날씨에 맞춰 이 시스템을 끝없이 시험했었거든요. 전차는 자세를 조정하며 안정적으로 언덕을 올랐고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표적을 맞추는 시험이었어요. 다양한 거리에 갑자기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었는데 어떤 건 가까웠고 어떤 건 멀리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환경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한 K2의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이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전차는 하나씩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적을 명중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관측소에서 지켜보던 나토 장교들이 쌍안경 너머로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게 보였어요. 이들은 이미 수많은 전차들을 봐온 전문가들이었는데 우리 K2가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죠. 시험은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각 전차는 한계를 시험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무릉덩이를 건너고 좁은 공간을 지나가고 움직이는 중에 사격까지 해야 했어요. K2는 각 시험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은 다른 전차들의 수동 장전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했고 디지털 시스템은 거친 지형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심지어 장비 고장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도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오후가 되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자부심이 우리를 버티게 해줬어요. 몇몇 나토 장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표정은 진지했지만 감탄이 묻어났죠. 처음에 한국 전차를 반신반의하던 독일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폴란드 환경에 맞춘 개조가 인상적이군요. 그는 K2 전차의 장갑을 쓰다듬으며 덧붙였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오늘 본 것 중 언덕을 가장 잘 넘더군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뿌듯해하며 웃음을 지었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설계를 가져와 우리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켰어요. 시험장이 있는 들판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우리 팀원들이 전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두가 만족해 보였어요. 한국 팀 리더가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의심과 폴란드가 왜 유럽이나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답을 찾은 셈이었죠. K2 전차는 단순히 잘 해낸 게 아니라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최고의 파트너가 뻔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노력하는 이들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나토 장교들이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앉아 미래의 개선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영어, 한국어, 폴란드어가 섞인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차의 가치를 증명한 게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십이 가진 힘도 증명해냈죠. 고향의 작은 묘지를 걸어가는데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어요. 손에는 K2 전차랑 K9 자주포의 작은 모형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묘에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께선 당신의 친구 말에게 대해 종종 말씀하시곤 했어요. 장비만 더 좋았더라면 하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으셨죠. 무기만 그때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그 덕에 저는 국방부에서 지금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묘지에 가까워지면서 자갈길이 발밑에서 사각거렸어요. 묘비는 생전에 할아버지처럼 단단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어머니께서 어제 다녀가신 모양인지 신선한 꽃들이 회색 묘비 옆에 색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떨어진 나뭇잎들을 치우면서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따라 문질렀어요. 할아버지,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겐 습관이 됐어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마치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작은 모형들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폴란드의 방어를 걱정하시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비가 있길 원하셨잖아요. 저는 NATO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걸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를 이해해주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는 파트너들을 찾았어요. 근처 나무 사이로 아침바람이 불어오자 저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그들이 탱크를 고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분들 모습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폴란드의 끈기를 떠올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들도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묘 옆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NATO 시험에서 K2 전차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께서 직접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상대로도 성능을 인정받았어요. 새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날아가고 그 그림자가 묘지를 가로질러 춤을 추듯 지나갔어요. 저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강한 동맹국이 된 한국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힘겨운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싸웠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만큼 강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바라시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셨잖아요. 저는 작은 전차 모형에 손을 얹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생존을 위해 싸워온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무기를 판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에 맞춰 장비를 조정해주고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며 폴란드의 안전을 자기들 일처럼 생각해줬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와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폴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마렉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분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에요.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아침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다른 방문객들도 하나둘 묘지를 찾아오면서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새들의 노래와 섞였어요. 저는 무릎에 풀을 털고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할아버지. 단순히 장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결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손으로 만졌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가 한국을 믿기로 선택하는 데 큰 힘이 됐고 그 믿음은 옳았어요. 폴란드는 이제 더 안전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강한 방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묘지를 걸어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말에게 희생은 이제 단순한 슬픈 기억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도움 덕분에 오래된 아픔이 새로운 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차가 있는 곳에 다다라 뒤를 돌아 할아버지의 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햇빛을 받은 작은 모형들이 묘비 옆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형들은 제가 지킨 약속을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폴란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파트너와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